네, 실시간 진단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LG전자요. LG전자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58,500원에 20%요. 네, 제가 최근에 LG전자 진단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가장 최근에 진단해 드렸던 분이 혹시 맞으신지 아니에요. 아니신가요? 예, 예, LG전자 주가가 정말 왜 이럴까요? 많이 부진하죠? 예. 예.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요거 오늘 들어갔어요. 아, 그래도 다행이시네요. 예, 오늘 매수하셨는데 지금 전저점 수준으로 주가가 또 밀리면서 마감이 됐죠. 예. 예. 그래서 또 하루 만에 손실 구간으로 좀 더 접어 드셨는데요. 궁금하신 점 어떤 점이신가요? 단기하고요. 예. 중기하고 같이 봐주시는데 네. 기간은 중기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님은 부자개미 전문가님이고 손절가까지 좀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자개미 전문가님. 네, 신정현님,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그 LG전자를 그 전에 한번 매매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 그 전에 한번 했어요. 수익 내셨어요? 예, 손실. 그때는 수익 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 요번에 들어가신 뭐 특별한 이유는 있으신가요?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밀려봤자 뭐 한 3-4%까지는 리스크 각오하고 들어갔거든요. 아, 예. 제가 이제 그 LG전자를 이제 올해 2015년도 들어와서 이제 그 쌍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상당히 그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좀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예. 우선 그 지금 시장의 특징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제가 LG전자를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예. 우리가 작년에 잘 기억을 하시면은요, 그 롱숏 펀드라는 게 시장을 완전히 지배할 때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막 사고 현대중공업 뭐 대주 치면서 막 계속적으로 지하실 파고 내려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죠. EL에서 녹인됐을 때요? 네네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 흐름도 사실은 그런 그 롱숏 펀드하고 비슷한 지금 흐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되는 종목은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안 되는 종목은 계속적으로 지금 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파는 종목들의 지금 대표적인 거를 보면은 지금 자동차 쪽에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계속 흘러내리는데 지금 뭐냐면은 실적이 지금까지 나빴던 거는 상관이 없는데 예. 1사분기나 2사분기 올해 연말까지 해가지고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느냐 없느냐 이게 판단 기준이에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지금 수급 동향을 보면. 예. 그런데 LG전자도 지금 그 1분기에도 실적이 한 3.4% 정도 감소할 예정이고 2분기에도 감소를 하고 연간 전체로 봐도 감소를 하고 지금 전망은 전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회사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 그런 건 없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여기 LG전자가 지금 4개 사업부가 있는데 예. 지금 뭐 에어컨이라든지 뭐 냉장고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뭐 맨날 그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논할 필요가 없는 거고 예. 큰 쪽이 뭐냐면은 그 TV 사업부 쪽하고 예. 그 다음에 MC 사업부 쪽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TV 사업부 쪽은 패널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패널 가격이 쌀 때 사가지고 TV가 잘 팔리게 되면은 스프레드가 생기면서 수익성이 생기는데 이번에 패널 가격이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게 많이 올라왔듯이 그래서 패널 가격이 좀 비싼 가운데 TV가 실흥시장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로화가 또 약세가 나왔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적자가 나 적자가 1분기에도 적자 2분기에도 적자 지속 예상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역시 뭐니 해도 LG전자의 실적의 주가의 키포인트를 쥐고 있는 건 MC 사업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LG전자도 이번에 이제 신제품을 출시를 합니다. G4. 예. 그래서 G3가 나올 때 LG전자가 그래도 주가가 작년에 한번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7만 원 넘어갔죠. 예, 예. 회장님 보내가지고 LG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었잖아요. 예. 뭐 저 LG전자고 뭐 LG 디스플레이고 LG 이노텍이고 막 유상증자 다 해가지고 그거를 그 G3에다가 이 쏟아 부어가지고 일단 성공을 했어요. 그때 성공했던 그 근거는 뭐냐? 세계 업계의 3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예. G3가 나왔을 때는. 근데 지금 그 LG전자의 저기 G폰이 몇 위 정도로 하냐면 6위에서 5위를 왔다 갔다 해요. 떨어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예. 그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S6가 이제 10일 날 출시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아이폰 6가 지금 상당히 이번에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얘들은 1, 2등 하는 애들이니까 예. 그냥 놔두자 이거예요. 자기들끼리 점유율이 뭐 좀 주고받고 하는 건데 예. LG전자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중국의 샤오미라든지 이런 새로운 그 스마트폰 신흥 강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얘들하고 뭐 일본의 샤프라든지 뭐 이런 데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데하고 싸우는 건데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사실은 중국 쪽에서 매출이 잘 나와야 됩니다. 잘 나와야 되는데 중국 쪽에서 지금 고전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뻔하거든요. 지금 중국 쪽은 전부 저가폰 쪽으로 가면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물량 밀어내기 식으로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가면서 걔들이 3위, 4위를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요번에 LG전자가 G4를 출시를 하는데 예. 얼마나 스마트폰 고가폰 쪽하고 저가폰 쪽을 출시를 하는데 그 전략을 얼마나 잘 짜가지고 중국 시장에서 선전을 어느 정도 해낼 것이냐. 실제로 그 LG전자의 G3 이 G폰을 사용해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사용한 사람들의 그 후기를 보면 우리 이제 집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걸 사용하는데 디스플레이도 아주 좋아요. 선명도도 좋고 사용하기도 좋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여러 가지 그 글로벌적인 여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 삼성과 이제 애플의 이런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에서 저가폰 시장의 가격 대응력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요게 이제 전저점이 57,500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얘가 지금 그 PBR이 0.9배까지 왔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 지금 최저가 가격까지 사실은 온 거예요. 온 건데 여기서 3%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쉽게 뭐 마이너스 3%까지 그렇게 쉽게 안 떨어질 겁니다, 아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 과연 위로 치고 갈 만한 힘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게 문제란 말이죠. 예. 그죠? 그래서 그 힘이 강하게 나오기는 저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3월 달 들어서 21선을 한 번도 깨지 못하고 계속 21선 밑에서 지금 밀려 내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6만 1,000원짜리까지는 한번 치고 올라올 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시지는 말고 예.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손절가는 3% 잡으시고 목표가는 욕심내지 마시고 한 6만 1,000원 정도 오면 한번 시세 차익 하시는 걸로.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보세요, 그러면? 글쎄, 그 기간은 뭐 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지금 수급적으로 좀 본다 그러면 한 다음 달 정도까지는 한번 좀 보고 가시는 게 좋겠다. 다음 그죠? 달까지요? 네네. 다음 달까지요? 리스크는 그래요. 작으니까, 리스크는 그래요. 작으니까. 그렇게 리스크 수익률 그래봐야 한 5, 6%밖에 안 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 방향성도 그렇게 크게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전 중기로 6만 5천 원 받거든요. 네? 중기로 보면서 6만 5천 원. 6만 5천 원이요? 예, 중기로 가더라도. 거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냐 싶은데 지금 전고점 지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6만 4천 원짜리잖아요. 예, 예.
그럼 여기까지 나오려면 기관 외국인들이 한번 세게 들어와 줘야 되잖아요. 예, 수급의 변화가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까지를 잘 체크하세요. 거기까지 체크하라고요. 네, 예, 시청자님. 알았습니다. 네, 단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매하셔야겠네요. 범실한 앵커님 항상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예. 목소리 낯이 익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에서 867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지바이오 6,660원에 30% 비중 있으신데요. 오늘 주가가 5,750원에 마감됐어요. 그래서 시청자분 손실이 꽤 나오시네요. 라진 대리님.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지바이오는 회사는 괜찮습니다.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괜찮은 회사인데 지금 최근에 지금 빠지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기관 쪽 수급이 외국 쪽과 함께 동반해서 강하게 지금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차트 상으로 봤을 때, 뭐 2월 27일하고, 지금 3월 17일 날, 그 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냥 쌍봉을 형성하고, 주가는 어느 정도 하락하고 있는 이런 자리인 것 같은데, 지금 현 자리에서 이지바이오 앞으로 이제 실적 시즌 앞두고 실적을 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어느 정도 뭐 6950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 개선이 충분히 나오고 있고, 현재 주가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지바이오는 뭐 밑에 뭐 팜소토라든지 마니커라든지 여러 가지 축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6개공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고루고루 갖춰 있어서 지분법이라든지 이런 이익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우량한 회사라고 보시기 때문에 실적을 앞두고 만약에 끝까지 장기 보유하신다 그러시면은 다시 한번 주가는 충분히 뭐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뭐 걱정하지 않을 이런 부분들인 것 같고 단기적인 반등은 이제 6천에서 저항이 좀 걸릴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실적 발표 시즌까지 간다 그러면은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볼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목표 주가 보면 되나요? 네네, 6,600원까지 다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손절가는 네. 현재 자리 5,500원 저타를 하면은 뭐 주가가 크게 더 급락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5,500원 정도 어느 정도 지지되는 거 보시고 그 안에서 결정하시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쉬운 전략이지만 현재 주가 선에서 하향 이탈하면 손절하시고요. 목표 주가는 매수가까지입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예, 파트는요, 네. 12,000원에 30%요. 네, 30% 비중에 15,000원 매수가입니다. 네. 지금 14,000원 선 조금 아래인데요. 10%는 채 안 되는 손실이신데 걱정되시는 부분 어떤 점이신가요? 걱정은 이제 올라갈 거라 생각해서 걱정은 안 되고요. 아, 네. 네.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얼마나 가고, 중기적으로 얼마나 가고, 이제 제가 매도할 타임을, 분할 매수할 건데, 분할 매도할 건데,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그거 알고 싶고요. 혹시나 만약에 밑으로 하락했을 때 한 10% 정도 더 매수할 수 있어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다소 고점을 매수하신 측면도 없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최고가가 15,600원인데 종목에 대한 확신이 상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매도하는지 상당히 매도가 또 중요하거든요. 이 전략을 좀 짜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그 계획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세 분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예, 윤정식 대리님요. 네, 윤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파트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었고요. 제가 11월 달에 아마 제 기억에 맛있는 테마에서 제가 좋은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서 그 당시에는 목표 주가를 13,000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파트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은 전면부 카메라, 휴대폰이 전면부에도 카메라가 있고 후면부에도 카메라가 있는데요. 전면부는 저화소, 후면부는 고화소입니다. 보통 전면부는 갤럭시 5가 나오기 전에는 전면부는 한 200만 화소 정도였고요. 그리고 후면부는 800만에서 한 1000만 화소 정도였습니다. 지금 근데 갤럭시 S6를 기준으로 본다면 전면부는 500만, 후면부는 1600만이고요. 갤럭시 A, 현재 팔리고 있는 갤럭시 A 시리즈를 본다면 그래도 전면부는 500만이거든요. 이 500만에 대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중국인들이 500만 화소 이상을 원했기 때문인데요. 셀카를 가장 좋아하는 민족이 중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카봉도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나오는 휴대폰들이 저가 폰들이었어도
전면부 카메라는 전부 다 500만 화소 이상이었고 심지어 800만 화소 휴대폰도 있었기 때문에 파트론 같은 경우에 전면부 카메라 500만에 대한 수혜는 분명히 볼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전면부 카메라, 삼성에서 나오는 전면부 카메라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파트론이고요. 파트론 전체 사업부의 70% 정도는 카메라, 그리고 거의 30% 정도가 안테나거든요. 안테나는 파트론의 캐파를 이길 수 있는 업체가 없는 만큼 지속적으로 파트론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보여지고, 전면부 카메라 같은 경우도 삼성으로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수혜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우려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파트론은 이번에 갤럭시 A 시리즈와 갤럭시 S6가 나오기 전까지는 500만 화소 카메라를 생산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신제품이 나오게 되고 특히 카메라 같은 경우가 나오게 되면 처음 나오게 됐을 땐 수율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A 시리즈가 처음에 찍혔을 때 이때의 영업이익률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 우려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히 갤럭시 S6는 잘 팔릴 거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뭐 5천만 대는 당연하게 보고 있고 6천만 대를 기대하고 있는데 잘 팔리는데 이 이후를 또 봐야 됩니다. 이 이후에도 파트론이 잘 나갈 것인가 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시청자분께서 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분할로 매도하는 것을 저도 추천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15,000원 이상 충분히 갑니다. 15,000원 이상에서 15,500원 정도에서 1차적으로 매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갤럭시 S6의 판매량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번 우려감이 나왔었는데 삼성 전기를 중심으로 해서 휴대폰 부품주들에 대한 실적 악화 우려가 한번 나왔었던 것만큼 한 번의 우려감은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선 15,500원에서 차익 실현을 조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다 그러면 17,000원까지 보유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인터넷 게시판 종목 보겠습니다. 5222 문자 보내주신 분이 메지온을 갖고 계시는데요. 28,500원에 20% 비중 있으십니다. 중장기로 봐도 되는지 여쭤봐 주셨고요. 오늘 주가는 29,000원에 마감됐습니다. 라진 대리님, 네. 중장기로 가져갈까요? 뭐 중장기로 만약에 가져간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나온 공시가 뭐 30억 구매 자사주 취득이란 이런 부분들이 내일부터 이제 7월 6일까지 있다 그러면은 뭐 주가가 이제 부양하기 위해서 자사주 취득 목적을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가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2년 연속 적자를 지속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회사가 뭐 실적이 나아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눈에 띄게 하진 않고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저 적자폭이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회사는 이 회사는 뭐 단기적인 이벤트로 만약에 매매를 가져가신다 그러시면은 네. 좋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매도해서 여기서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면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메지온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만약에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게 아니시라고 단기적인 이벤트 때문에 접근하셨다 그러시면은 이제 최대 주주로 하고 있는 동아쇼시어 같은 경우가 우량한 회사가 메지온의 지분을 한 35% 정도 들고 계시는 거니까 메지온의 특별한 뭐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계신 거 아니라면 실적에서 접근을 한다 그러시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나면 그냥 과감하게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좋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벤트 그리고 주가 바닥에서 거래량이 지금 터지면서 어느 정도 추가 상승할 수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정도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그 상승을 누리시고 바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카운슬러 오늘 진단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의 의견은 주가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께 있다는 점 양지하시면서 신중한 투자 해주세요. 내일도 이 시간 종목 카운슬러 이어지니까요.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